오늘은 프로젝트 R 현장에 대해서 디자인 컨셉을 읊어드릴 거예요. 여기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660회배가 넘어가게 되면서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치함이신다 광성엔 아키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협소주택 원가 공개 관련해서 많이들 댓글 달아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서류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안 겪어도 될 일을 겪고 그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런 일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생각에서 경각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현장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부 제가 오픈했죠. 다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박준혁이가 거기에 또 굴할 놈은 아니죠. 이런 말이 있어요. 하일리의 법칙 1:29 대 300. 그 법칙이 뭐냐면요, 300번의 아주 잦은 사고가 29번의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고, 그 29번의 사고가 너무 큰 사고를 일으켜낸다라는 하일리의 법칙이 있죠. 이게 뭔가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전조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이 제일 큰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경미한 일들 중에 한 개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대처해서 29개의 중대한 사고가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는 보완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중요한 거는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면 안 되고, 소 잃고 외양간을 빨리 고쳐야 되죠. 그래야 또 대책이 생기는데, 소를 잃고 외양간도 그냥 고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주변에 많이 봤어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빨리 외양간을 고치고, 빨리 그렇게 고치려면 심적으로 힘들다고 막 이렇게 처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우리 건축주께 피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건축주님만 생각하면 힘들 여가도 없어요. 빨리 막 고치뿌야지, 빨리 해결해뿌야지. 좌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고발장을 오늘 제출하러 갈 거예요. 고발장 제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컨텐츠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R 현장. 이게 해외에 있을 때 R 발음이 안 돼가지고 She is my girlfriend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 자꾸 내보고 girl 하면 안 된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어에는 RL 발음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를 배운다 교수님이 핀셋으로 맡다가 혓바닥 이렇게 돌려줬어. R 이거 R 갔다가 L 갔다가 이렇게 가라면서. 그래서 이제 girl 이런 발음이 나오죠. wow 이런 발음 나오고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좀 합니다. 사투리를 좀 써서 그렇지. 한국말 사투리를 써서 그렇지 영어는 좀 합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R 현장에 대해서 디자인 컨셉을 읊어드릴 거예요. 여기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660회배가 넘어가게 되면서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출발! 우리가 이번에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부지가 A동, B동 두 개 있습니다. A동이 있고 B동이 있어요. A동은 4094회배 들어가게 되고요. 4244회배로 B동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 녹지 지역이고 비행안전 6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도로 현황은 20m와 4m 도로가 접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A동은 2층이고 그 옆에 있는 B동은 1층입니다.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고요. 높이는 11.7m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법정으로는 20%지만 우리는 10%만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5대만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계획은 32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경 면적은 개발 행위를 참조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A동의 부지입니다. 여기가 B동의 부지예요. 여기 건축주가 다르고 여기 건축주가 다릅니다. 최초 계획은 조경을 많이 했고 저희 스타일대로 디자인을 했는데 여기가 심의가 굉장히 엄격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간청의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건축주는 마당 조경을 하면서 주차장을 최대한 넣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초 계획도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간청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삭막하게 돼버린 경우입니다.
요 주변이 어떻냐면요, 요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정말 노란자 같은 땅이에요. 여기에 숲처럼 아름답게 조금 조경을 많이 해서 도심 속의 정원의 느낌으로 컨셉을 잡고 진행을 했는데, 관청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삭막하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비용적으로 저렴해지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전부 다 설비 배수, 토목 작업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된 거예요. 원래라면 바닥이 아스콘 포장이라도 있죠. 조경을 막 했으면 자연 배수가 되기 때문에 집 수정이나 우수에 관한 설비 시공이 필요가 없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서 굳이 전체 설비 시공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간청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식사각형의 어떤 박스 형태의 건물 구조예요. 빔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큰 단점이 라운드 형태의 건물을 짓기가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출을 줄이고자 일반 철골로 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용을 줄이더라도 조형물들은 콘크리트로 마무리를 하는 거를 굉장히 저는 추구합니다. 거기도 보면 직각 형태의 일반 철골 구조의 건물이 있고요. 조형물로 철근 콘크리트로 옹벽을 쌓거나 조형물을 형성을 시킨다. 그나마 일반 철골의 딱딱함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치도가 이랬어요. A동, B동 나뉘어져야 됐기 때문에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원형 기둥과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면서 구획을 하고 그 주변에 주차 시설을 넣고요.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여기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실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이 입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수공간 사이에 이렇게 옹벽이 확 지나가면서 조형미를 조금 살렸던 그런 내용이 있고, 여기도 수공간을 이렇게 형성을 시키면서 중간에 이게 원형 기둥을 넣으면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조금 창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했고, 여기는 벤치가 되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무산이 되면서 굉장히 힘이 좀 빠졌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면서, 지금 현재 계획에 대한 3D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주변이 다 아파트인 겁니다. 여기 위에서 보면 아파트 사이에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여기는 지금 아파트 공사 중, 여기도 아파트 공사 중, 아파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이, 우리 건물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A동이고요, 여기가 B동입니다. A동 앞에는 수공간이 두 군데가 있고요. 요렇게 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카페에 진입할 수 있는 아주 대형 베이커리 카페예요. 주차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100대 정도는 그냥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주차 시설이 편리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 아파트에 끼고 있어서 땅이 굉장히 좋아요. 무척 좋습니다. 땅값이 엄청 비싼 곳이에요. 여기 생각지도 못할 만큼 비쌌던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A동에서 물건을 시켜서 A동, B동 나중에는 연결이 되겠죠. B동에서도 카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디자인 삼아 이렇게 1층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2층에서 1층 밑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서 있으면 앞이 전망이 보이지만 이렇게 숙이면 밑에가 아래쪽이 보이게끔 설계를 했단 말이죠. 쭉 아래쪽으로. 외부 이미지 한번 볼까요? 지금 내용은 이래요. 우리 건물이 있고 여기 B동이 있어요. 주차장은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이런 형태의 건물이 됩니다. 수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좀 시원하게 보일 수 있도록 수공간이라도 넓게 잡았습니다. 간청에서 이 수공간도 없애라는 걸 갖다가, 이건 제가 사정사정했습니다. 이거 없애면 진짜 이거는 창고지, 이게 뭐냐고. 이 좋은 땅에 이런 문화예술의 공간을 만들어줘도 모자랄 판국에 아스팔트 다 깔아가지고 뭐 롤라장 만들 일이 있냐고. 내가 롤라 알죠? 롤라장 만들 일이 있냐고. 이거라도 넣읍시다 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저희가 여기 모든 설계를 담당했던 현장이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의 건축주가 하던 설계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계를 하게끔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위임을 했고, 대신 건축주께서 저희한테 요청하신 거는 건물에 대한 디자인만 우리 회사에서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자인을 하게 됐으니까 어떻게든 이쁘게 디자인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제가 그리는 선 한 개 때문에 건축주의 재산이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씩 오버가 되고 줄어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 하나하나 끊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꺼야 되는 게 저희 사명이에요. 이 건물을 그리면서 660회배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660회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면을 그렸고 그 도면을 설계사무실에 전달을 했단 말이죠. 근데 660회배가 넘어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 건물지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장 대리인 한 명만 있으면 될 문제를 사람이 2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명 더 들어오면 그 사람 한 명 더에 대한 인건비가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실험실을 배치를 해야 되고 각종 실험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또 부수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콘크리트 회사에서 대신 대처해주고, 철근 같은 경우에는 납품확인서와 시험 성적서로 대처가 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구태여 지금 660회배를 넘어갈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주도 200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평이면 660회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게끔 우리가 하는 게 최우선이다. 왜냐면 1회배만 넘어가도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대상 건물지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사에 넘기면서도 660회배가 넘어가지 않게끔 설계도면을 마무리하셔야 된다라고 빨간색으로 마킹까지 해놨습니다. 지금 허가를 넣고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허가가 딱 나서 이제 허가 면적을 보니까 672회배로 돼 있는 거예요. 672회배. 12회배가 오버된 거예요. 이게 3평도 안 되는 거예요. 이 3평도 안 되는 거. 이 3평 때문에 건축주는 몇 천만 원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진 거예요. 660회배로 해야 되는데 672회배로 변경됐으면 12회배 추가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줬기만 했으면 우리 디자인을 조금 바꿨겠죠. 660회배 안 넘어가도록. 근데 12회배에 하려고 3평 늘려고 몇 천만 원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제가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게 건축주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660회배 바꿔서 설계 변경해라. 설계 변경하는데 몇백만 원이면 할 수 있지만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건축주만 피해를 보는 거다. 이 돈이 실제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면 제가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 그냥 이건 관리비로 빠지는 돈이고 우리가 들고 가는 돈도 아니다. 우리 이윤도 아니다. 이렇게 왜 할 거고 12회배 때문에 건축주분도 이제 그걸 알고 깜짝 놀란 거죠. 그 설계사도 저희한테는 좀 가볍게 얘기를 했죠. 뭐 그냥 뭐 품질 대상 교육받은 사람 관리인 한 명 넣으면 되지. 그 말은 쉽죠. 나중에 이게 서류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 현장 관리인으로 들어오고 품질 관리인으로 들어오면 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대충 넣어라 이렇게가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이 사람 여기 박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가볍게 얘기를 해서 저도 꼭지가 돌죠. 이게 건축주가 관리비를 주기 때문에 난 넣으면 된다. 근데 그걸 왜 넣게끔 하냐 이거예요. 제가 쓸모없는 공간 조금씩만 더 줄여도 3평은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이걸 더 해가지고 왜 돈을 더 쓰게 하냐 이거예요. 그분 뭘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당사자 재산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알고 계세요. 그리고 660회배를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를 해라라고 명시를 했는데 우리 쪽에도 통보 없고 건축주한테도 통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바꿨으면 설계 변경하는데 비용을 왜 받아요 자기가?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는 자명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품질관리자의 타 업무 겸직 가능 여부,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허가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금하기 위해서 이런 시행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 명 넣으면 되지 뭐. 이건 설계사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열받는 얘기예요. 건축주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죠. 설계사가 660회배 넘어가도 품질관리 계획 수립 대상지가 아니라 그랬어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660회배 넘어가면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지로 선정이 됩니다. 그 설계사 하면은 뻔히 아실 내용인데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 상위법인데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660회배 뭐 1000평도 지어봤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랬다고 내한테. 공사가 시작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갈 일이 멀긴 해요. 공사 마무리될 때까지 그 설계사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얼굴 거슬릴 일이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 거슬리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지. 여기 있잖아. 연면적이 660회배 이상인 건축물 품질 시험 계획 수립 대상 공사 뻔하게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네이버에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어떻게 칠까요? 660회배 이것만 쳐볼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품질 이렇게만 쳐볼게요. 바로 나오잖아. 그럼 봐봐 여기 바로 나와. 660 이상인 건물 660회배에서 늘어나게 된 경위가 관청에서 기둥 바깥쪽 전부 다 면적 산출하고 2층에 구멍 뻥 뚫린 부분도 면적 산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늘어날 수는 있단 말이지. 관청에서 이걸 요구하니까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으니까 우리한테 얘기하기가 같지 않으면 건축주한테는 얘기를 해줘야죠. 그냥 말만 해줬어도 잠시만요, 조금 늦더라도 이거 변경해야 됩니다 해서 이 양쪽으로 조금씩 줄여가지고 이쁘게 모양 안 흐트러지게 660회로 맞춰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가서 또 만날 건데 저는 앞에서도 바로 얘기합니다. 앞에서 못할 얘기 뒤에서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께 보상을 뭐 어떻게라도 조금 해달라고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컨텐츠 내용은 디자인을 읊어드리는 것은 일부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선 하나 잘못 끈 그 대가로 건축주는 큰 피해를 몇 천만 원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경각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는 다른 설계사에 맡긴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조금 넌지시라도 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8월 1일부터 휴가 기간이 진행이 되고 고용부에서도 이제 연락이 내려오고 공문이 하달되고 하는 부분이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공사를 안 하는 거를 권장을 한다. 그리고 1일부터 10일까지는 의무적으로 공사 중지를 해라는 거예요. 특별 감찰반을 운영할 거래요. 현장을 뺑글뺑글 도는 이제 암행어사를 출동시킬 거랍니다.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하달돼 있고, 광주 철거 사태 이후로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엄청 쪼이고 있습니다, 저희를. 그래서 그런지 특별감찰반은 잘 운용을 안 하는데 감찰반까지 운용을 해서 그 무더위 시간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겠다. 그게 열사병 때문이거든요. 너무 더운 날에 고공작업을 하면 한번 핑 놀면 어지럽잖아요. 이렇게 어지러움 떨어지면 추락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안전에 대해서 큰 또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는 것 같아.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된다면, 긴급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면 신고 후에 무더위 시간은 14시부터 17시입니다. 2시부터 5시까지는 일을 하지 말고 오전 작업은 허용해 주겠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건축주님들한테도 공문이 이제 곧 하달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무더운 여름 시간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열사병 조심하시고, 산에 올라가면 시원하니까 산 타다가 또 열사병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애기들 키우신 분들 애기들 물놀이 하는 거 조심하시고, 또 상한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하시고, 배탈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너무 덥다고 배 내놓고 자다가 배탈 나고 이래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시고, 에어컨 너무 많이 틀어놨다고 에어컨 냉방병 걸리는 거 조심하시고, 집에 에어컨 없다고 나와서 차에서 자다가 창문 닫고 자다가 큰일 납니다. 조심하시고, 아무쪼록 조심조심해서 휴가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